결혼 생활이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처음 몇 년은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느라 저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죠. 낮에는 회사 일에 치이고 저녁엔 아이들 숙제 챙기고 밥 차려 먹이고 밤이 되면 쓰러져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숨 가쁘게 살아오다 보니 부부 사이의 사적인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줄어든다가 아니라 없어졌다는 겁니다. 7년 차쯤까지만 해도 가끔은 서로 마음이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기운조차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지쳐있고 저도 지쳐있다는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자인데 욕망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가끔은 아이들 재워놓고 조용한 밤에 문득 그리움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았고 작은 스킨십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도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로 돌아눕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손끝으로 그의 어깨나 팔을 살짝 스쳐보기도 하고 허리를 감싸며 기대어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게 식어갔습니다. 물론 남편이 전혀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제가 눈치를 주면 억지로라도 웃으며 다가와 주려 했습니다. 침대 불을 끄고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고 오랜만에 대화하면서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해보자 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죠. 마치 서로의 리듬이 어긋나버린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나도 여자로서 아직 남편에게 매력을 느끼고 싶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왜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과 혹시 내가 변해서 이제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걸까? 라는 불안이 교차했어요. 출산 2번을 거치며 몸매가 변한 것도 알고 직장 다니며 화장이나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는 것도 사실이라 더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걸까 싶어 주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의외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간다든지 대화를 자주 나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만 이렇게 무기력해진 건가 싶어 괜히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 남편에게 직접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늦은 밤 거실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요즘 너무 없는 것 같아. 다른 부부들은 노력한다던데 우리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순간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곧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당신이 이런 얘길 다 하네. 그래, 노력하자.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역시 부부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우리 아직 회복할 수 있겠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고 오랜만에 그의 체온을 느끼며 괜히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일찍 잠든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와 집안일에 치여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하니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면서도 마음이 들뜨더군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다가앉으면서 괜히 그의 팔에 몸을 기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을 작은 행동이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어깨와 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안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끝으로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봤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제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네. 그 말에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부끼리 이제 그런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 부부니까 하는 마음에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제 등을 쓸어내릴 때 저는 일부러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더 바짝 안겼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제 뺨에 닿는 듯 느껴졌고
그 소리에 제 심장도 같은 속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의 엄마라는 무게도 직장의 스트레스도 다 사라지고 그냥 남자와 여자 서로가 필요해서 끌어안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살짝 댔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저를 꼭 끌어안으며 응답했어요. 오래 잊고 있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낮게 웃었고 저는 오랜만에 그 웃음소리에 안심이 되면서도 다시 설렜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면서도 둘 다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예전 신혼 때처럼 대수롭지 않은 농담 하나에도 어깨를 부딪히며 웃고 서로를 장난스럽게 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다만 서로가 그동안 미뤄왔던 갈증을 솔직하게 꺼내놓았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이불 속에서 같은 체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의식적으로 더 다가오려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가볍게 포옹해 주거나 퇴근 후엔 아이들 앞에서도 장난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곤 했습니다. 별것 아닌 몸짓이었는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무심히 올린 팔의 무게가 등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 앞이라 티를 내진 못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떨림이 일었어요. 마치 연애 초기의 길에서 불쑥 손을 잡아주던 순간처럼 숨이 막히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퇴근 후 씻고 나온 남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은은히 퍼지는 샴푸, 향, 와이셔츠 사이로 스치는 따뜻한 체온이 오랜만에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상상했어요. 아이들이 일찍 잠든 어느 밤, 이런 작은 스킨십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예전처럼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안에 쌓여있던 공허함과 갈증이 순간순간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가슴이 괜히 답답해지며 오래 눌러왔던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겐 너무 큰 의미였어요. 단순히 다시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의 몸짓 하나하나가 오래 잠들어 있던 여자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그의 팔이 제 어깨에 스치면 그 짧은 순간조차 온몸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한 터치가 이제는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앉아 저를 흔들어 놓았죠. 아, 우리 진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다시 남편을 남자로 느끼고 저도 단순히 아이 둘의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으니까요. 며칠 동안은 오랜만에 부부로서의 온기를 다시 느끼며 지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했고 남편도 그걸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었으니 제 안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도 오늘은 어쩌면 그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둘이 소파에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소소한 이야기였지만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어요. 마치 잊어버렸던 우리 둘만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전보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출근길에는 예전보다 길게 포옹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에 저는 괜히 설레고 아직 우리 사이엔 가능성이 있다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퇴근 후 맥주를 몇 잔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사실은 나는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부부가 숨겨온 비밀을 고백한다면 떠올릴 수 있는 건 뻔하잖아요.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돈을 잃었나, 혹은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실 좀 이상한 취향이 있어.
내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상상하면 그게 나한테 자극이 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묻자.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평소 저와의 관계가 소원했을 때 나 혼자 상상으로 욕구를 풀어낸 적이 있는데 그 상상의 내용이 바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술김에 장난으로 하는 말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부끄럽고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야 털어놓는다는 안도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웃을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마음속에서 수많은 의문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알아. 근데 난 그게 좋아. 그 상상만 하면 몸이 반응해. 그래서 요즘 우리가 멀어진 것도 어쩌면 이걸 말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상하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상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상 속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으니까요. 게다가 그가 말하는 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마치 저보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진짜로? 말끝을 흐르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 성향을 말한 거야. 근데 내가 이해해 준다면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남편의 솔직한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할까?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 부부니까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요구야라는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제 아내 여자로서의 감각은 모욕당한 듯 불편했고 아내로서의 책임감은 이 사람을 이해해줘야 하나 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날 밤 결국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누웠지만 저는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한다. 그게 자극이 된다.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문장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내가 그동안 원했던 건 단순히 남편과의 따뜻한 교감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엉뚱한 욕망을 품고 있었을까?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부부라는 건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건 제 상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혹시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걸까? 요즘엔 별별 취향이 다 있다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자기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고백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침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하던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웃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 서둘러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고백이 계속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그가 가까이 다가올까 두려웠고 그렇다고 등을 돌린 채 자면 또 다른 거리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고백 이후 조금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제 귀에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혹시 너도 한 번쯤은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어?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는 묘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대답을 망설여야 하나?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대화일까? 스스로를 의심하면서도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은근히 그 주제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가 바람이나 외도 이야기가 나오면 저런 건 끔찍하지? 근데 만약 진짜라면 기분이 어땠을까? 하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대충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화를 내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크게 반발하면 남편이 더 멀어져 버릴까 두려웠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웃으며 식탁에 앉아 가족끼리 밥을 먹었지만 제 안에서는 늘 두 겹의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라는 겉모습과 깨져가는 부부라는 속내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기 취향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얘기도 못해? 결국은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부부는 솔직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부부나 연애 이야기를 할 때면 괜히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 남편이랑 요즘 잘 지내? 하고 물으면 무심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 가사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라는 노랫말이 나올 때 저는 핸들을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단순히 남편과의 따뜻한 교감이었는데 왜 이렇게 뒤틀려 버렸을까? 밤이 되면 제 안의 갈증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여자로서 여전히 욕망이 있고 남편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의 고백 이후에는 그마저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가 나를 안아줄 때 또다시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 방불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저는 일부러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더 오래 붙들곤 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침대에 먼저 누워 눈을 감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엉켜서 저는 매일 밤 괴로움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들여다봤습니다. 출산 이후 변한 몸매, 주름진 얼굴 혹시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서 남편이 이런 취향을 갖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론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그 사람의 문제야.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으로서 저는 매일같이 강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균열 앞에서는 어쩐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며 외로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제 안의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균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애써 외면하며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팀목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백 이후로 제 일상은 늘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무심히 건네는 말 속에도 술자리에서 꺼내는 농담 속에도 그 취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했고 가족을 위해선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호캉스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분위기를 바꿔보자. 솔직히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둘이만 호텔에 간다는 게 오랜만에 예전처럼 부부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꼼꼼히 하고 예쁘다는 말 한번 듣고 싶어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평소와 달리 신경을 쓴 듯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분위기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 모습에 설레며 오늘은 진짜 괜찮을지도 몰라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을 마친 뒤 남편이 제게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먼저 방에 올라가 있어. 난 잠깐 다녀올 게 있어. 순간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무슨 일로 호텔 직원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는가 보다 생각했죠.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에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하얀 침대 시트,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 부드러운 조명 모든 게 낯설고도 설레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거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낯빛이 낯선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남편분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장난인가 싶어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놀라지 마. 당신도 이제 알잖아.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당신이 내 성향을 존중해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낯선 남자는 분명히 남편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도망쳐야 할지, 그대로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지 혼란 속에 휘말렸습니다.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걸 상상만 해도 난 행복해. 오늘이 지나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부탁이야.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머뭇거리며 서 있었고 제 안에서는 수치심과 공포, 혼란이 뒤엉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시킨 일이라는 압박감, 거절하면 우리 부부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부서져 사라지는 순간 제 안에서는 이 결혼은 끝났다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한 얼굴로 뛰어놀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가 이어졌고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빼곡한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제 안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 남편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무너져 버린 제 모습. 그 모든 게 떠오를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불이 꺼진 천장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물이 터져 나오고 억지로 울음을 삼키다 보면 목이 타 들어가듯 아팠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해지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꽃을 사오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저를 껴안으며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피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그가 미소 지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와 혐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더 가까워졌잖아. 난 당신을 더 사랑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속은 뒤집히는 듯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제게 고통을 강요한 사랑이었고 제 존엄을 짓밟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장난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호텔 방에서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낯선 숨소리, 남편의 시선, 저의 울먹임, 그 모든 것이 제 몸과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척 직장에 나갔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료들이 괜찮아? 라고 물으면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엄마 아빠랑 사이좋아 라고 묻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웃으며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럼 엄마 아빠는 잘 지내지?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릴 때마다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결국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낯선 상담실,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입을 떼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조차 수치스러웠고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상담사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강요였고 명백히 폭력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있던 마음 한쪽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더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그런데 상담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지 않다고. 그날의 모든 상황을 만든 건 남편이었고 저는 단지 그 속에서 희생된 것이었다고.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 결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강요했고 저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제 삶도 제 아이들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버티려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조차 위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라려면 엄마가 존중받고 건강해야 했습니다. 매일 눈물 짓는 엄마 옆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언젠가 엄마의 고통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더 깊은 상처로 남을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처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목이 메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존재로서. 그날 밤 남편이 다가와 평소처럼 제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저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은 두려움에 요동쳤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제 목소리가 제 자신을 위해 울려 퍼진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제 삶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그는 믿지 못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장난하지 마. 당신은 절대 날 떠날 수 없어. 그 말은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입으로 다시 사건을 설명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무실, 냉정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제 경험은 한순간에 증거와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밟으며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남편은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했던 거잖아.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아이들 앞에서까지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눈을 감고 참았습니다. 더는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니까요.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제 안에서는 차갑게 굳어버린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저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변호사가 제 편에서 사건의 전말을 차분히 설명했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결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제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지만 결국 제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의 강요와 왜곡된 욕망, 그로 인한 저의 고통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오던 순간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듯 몸이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두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울던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습관처럼 남편을 의식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는 꿈을 꾸면 벌떡 일어나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꿈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흐릿해졌고 더 이상 그날 밤의 장면에 갇혀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이들과 함께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카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은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는 듯 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버텨낸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 때문이야. 두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 나와 아이들이야.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제 자신을 잃었던 지난 10년을 떠나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다는 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너진 자리를 수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들 돌봄, 직장까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눈 밑은 늘 검게 패여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 엄마라는 역할만 붙잡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제 얼굴 위에 깊은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화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면서 오래 잊고 살았던 붉은 립스틱을 꺼내 들었을 때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였지.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 잊었던 제 얼굴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이혼 뒤 반년 넘게 꾸준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상담실 문을 열기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은 제 얘기를 차분히 꺼내면서 울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아물 수는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에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 재우고 헬스장에 나가 러닝머신 위를 달리거나 주말엔 요가 학원에 나가 매트를 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제 안에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웃어보니
그 속에선 다시 살아가려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부 시술도 받아보았습니다. 작은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가 환해지자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요즘 얼굴 좋아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은 안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바닥을 조금씩 찾았습니다. 더 이상 매일 밤 울며 잠드는 여자가 아니었고 출근길에 햇살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며 웃을 수도 있었고 거울 속 저를 향해 잘했다 라고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며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저보다 7살 많았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대화 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배어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도 늘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남편과의 지난 기억이 발목을 잡았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설렘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감정,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웃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처럼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수없이 고민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욕망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닙니다. 제 선택으로, 제 마음으로 제 삶을 다시 열어가고 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야. 나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오직 나야. 그리고 그렇게 긴 어둠을 지나온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순간, 그 감정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습니다.